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영등포에 사는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최신 영화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극장 가서 보고 있습니다. 좀 지나간 영화 같은 것들은 제가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극장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하던 대로 계속 할 것 같고, 영화계 발전하려면 극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영화를 사람들이 접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관객이 2억 명 넘는다 그러는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격도 이제 다시 한 번씩 내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흥행에 매진해가지고 아이돌이나 유명한 배우들만 쓰지 말고 잘 안 보이는데 연기력은 정말 검증된 배우들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 많이 써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엽니다. 앞서 부산에서 사고 소식 전해드렸다는 심란한데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분 이효준 씨는 한 달에 2번씩 영화를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한국의 영화 산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효준 씨 한 달에 2번 영화. 자, 근데 이렇게 풍요롭고 또 정말 영화를 한 달에 2번씩 보는 것이 다른 분들은 가능한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정면 승부에서 바로 이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yes or no 질문.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요.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죠.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심란해도 스포츠 소식 들으면 즐거워해요. 네. 네, 오늘 소식도 많이 듣고 좀 많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은경 기자에게 야구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추신수 선수 뉴욕 양키스가 영입 제안을 했나 본데 거절했다고요? 네, 미국의 야후 스포츠의 칼럼니스트가 오늘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추신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가 이 추신수에게 뉴욕 양키스가 제시한 7년간 1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무려 1,473억 원인데요. 이런 대형 계약을 거절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양키스는 곧바로 이 추신수에게 한 제안을 철회하고요. 이 카를로스 벨트란과 4년간 4,5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추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 FA 중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에이전트인 보라스가 또 다른 FA의 대어로 꼽히는 선수고, 또 추신수하고 포지션이 똑같이 외야수입니다. 이 제이코비 엘스버리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엘스버리 선수는 지난 8일에 보스턴을 떠나서 양키스하고 7년간 1억 5,300만 달러, 약 1,610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보라스의 협상 스타일 자체가요, 이 큰 금액을 불러놓고 일단 시간을 끌면서 굉장히 버티는 그런 배짱 협상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추신수의 계약이 결국은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텍사스하고 휴스턴이 추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쎄, 메이저리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사실 구단들이 좀 더 현금이 많이 있고, 또 선수 FA 시장에 선수는 좀 모자란 상황이라서 어떻게든지 추신수가 좀 꽤 많은 돈을 받고 FA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은 일단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걔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00억 원인데. 네네. 자, 이번에는 영국 축구 소식 들어보죠. 여기에서 우리의 기성용 선수 또 일본의 가가와 신지 선수가 서로 맞대결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네. 이 리그 외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컵 대회도 이제 따로 대회가 열립니다. 예. 네, 기성용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열린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컵 대회, 이 캐피탈 원컵 8강에서요. 첼시를 상대로 연장 결승골을 넣어서 이 팀 소속팀인 썬덜랜드를 4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다른 4강 배진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썬덜랜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끊어졌네요. 비 소리가 나갖고 이게 또 뭐 전기 합선이 됐나 싶었는데요. 저희가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썬더랜드의 기성용 선수가 리그컵 대회 준결승전에서 맨유의 가가와 신지 선수와 이제 맞대결을 펼친다. 이런 내용을 좀 하다가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겼는데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 네네. 맞대결 하는데 이게 좀 소리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일단 기성용 선수는 이 어제 열린 8강전에서 첼시 상대로 이 골을 넣으면서 썬덜랜드를 4강으로 이끌었는데 이 썬덜랜드의 4강 맞대결 상대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요. 맨유가 스토크시티 8강전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4강 1차전 내년 1월 7일에 열리고 2차전은 1월 21일 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두 차례 경기 치러서 결승행을 다투는 방식인데요. 썬덜랜드의 기성용 또 맨유의 가가와 신지가 동시에 출격을 한다면 이 컵대회 4강전에서 미니 한일전이 성사가 됩니다. 기성용 선수가 작년에도 이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이 다른 팀 소속으로 팀을 캐피탈 원컵 우승까지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까지 기성용하고 가가와 신지가 맞대결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 두 팀이 만날 때마다 가가와 신지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바람에 이 실제 맞대결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컵 대회에서 미니 한일전이 성사될지 그리고 또 유독 리그 컵 대회에서 강한 기성용 선수가 이 8강에서는 첼시 또 4강에서는 맨유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또 강팀 킬러로 거듭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지금 우리 이은경 기자 이야기 들으니까요. 네, 네네. 또 세리머니 또 엎어컷 하면서 옷 벗어갖고 또 경고받고 그러지 않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어제 이 시각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만 정체 서행이 되고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그리고 한강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서행입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동호대교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구간 정체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에서만 차량 밀립니다. 이 밖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한남대로 계속해서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남산 1호 터널의 경우는 반대편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 데도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녹사평대로도 도심 쪽으로 3호 터널 중간 지점부터 회원 사거리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장의 소리로 이효준 씨 이야기 들어봤었죠. 이분은 한 달에 2편씩 영화를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에 2편이면 1년이면 24편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올해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가 무려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본 수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정말 발전한 건지 또 그 이면에 항상 제기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예술대학 영화과의 강한섭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영화과 교수님이시니까 영화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조금 아까 한 달에 2번 본다 그랬는데. 네네. 저는 하루에 2편도 봅니다. 하루에 2편이요. 아, 또 대단하시네. 우리 보통 대도시에 사는 네.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꼭 한 편 이상씩은 볼걸요. 평균적으로. 아, 그래요? 네. 네. 모바일 기기가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다운로드 예, 받아서. 모바일로도 보지만은 실제 극장 가서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 네. 정말로 요즘 한국 영화계는 네. 제2의 전성시대, 한국 영화 황금광 시대 이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외형적인 수치로는 네. 이 경이로긴 기록입니다. 2억 명 돌파를 이제 작년에 이어서 연속 2년째고요. 네. 또 게다가 자국 영화가 네.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이상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예, 아마 인도 같은 나라, 네. 좀 특이한 이유로 인도 같은 영화 또 중국 같은 외국 영화 수입을 좀 제한하는 나라를 제외하면은 네. 프랑스 같이 아주 자국의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도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60% 되려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고요. 네. 게다가 작년 기록입니다만은 작년에 좀 와이드 리리즈 많은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그런 주요한 한국 영화 70여 편 중에 네.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가 22편. 다음에 네. 또 12편은 제작비의 더블이라고 그러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네. 한국 영화가 정말 외형적 수치로는 대단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 영화가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거네요. 장사가 되는 게 보통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잭팟인가요? 글쎄요. 보통 지금 철마다 1천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하는 소위 대박 영화가 등장하는데요. 네. 그렇죠. 대박. 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인구 4명 중에 1명이 한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극장 가서. 예. 게다가 우리나라에 소위 멀티플렉스 극장이 많다고 그러지만. 네. 대도시에 있는 거지 벌써 중소도시까지만 가더라도 극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도시에 활동하는 인구 이렇게 보면은. 네. 거의 한 2.5명 중에 1명이 한 작품을 본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로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기 곤란한, 저는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 네. 예, 좀 비이성적인 과일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는. 네. 이런 이유가 한국 영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재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됐다. 네. 멀티플렉스 극장 시설이 아주 좋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연결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네. 아마도 이거는 조금 물론 이제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좀 많은 분들이 봐서 한국 영화 제작이 활성화되고. 네. 한국 영화가 세계로 진출하고 좋은 면이 많은데. 네. 조금만 우리가 좀 냉철하고 성인의 좀 비관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네. 아마 출판 산업의 불황과 굉장히 반비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문화부의 통계인데요. 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 가게의 연간. 네. 일반 서적 구입비가 채 1만 원이 안 됩니다. 네. 7,700원이라고 돼 있고요. 예. 또 출판 산업이 1년 동안에 발행하는 책의 종수와 발행 분수가 매 10% 이상씩 감소해서. 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시장이 절반 이상 위축됐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영화 이렇게 전성시대고 예. 한국 영화가 날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네. 아마도 그 이유 네. 속에 숨겨진 뜻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득력이 있네요. 저희가 연결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스크린 독과점은 좀 심각하죠.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영화 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의 이 3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 산업을 하나의 대기업이 모두 장악하는 수직 계열화 문제와요. 네. 대한민국에 현재 전국에 2,000여 개의 스크린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2,000여 개의 스크린에서 하나의 영화를 네. 심지어는 1,400개 이상에서 개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폭탄이네요, 70% 폭탄. 네. 폭탄이죠. 네.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이거를 관객이 영화를 선택한다고 그러지 않고 예. 관객이 현재 강제 관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보면 네. 대형 서점에서요. 네. 하나의 베스트셀러를 서고의 70%에서 진열하면 어떨까요? 또는 그 입구에 있는 소위 매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는 한 영화만 다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한 네. 책만 굉장히 좀 공포스럽겠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산업의 활성화의 그런 밝은 측면과 함께 네. 스크린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의 어두운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영화 산업이든 우리 영화의 어떤 그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현재 그 한국 영화 시장은 사실은 좀 시장이 실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13년에 관객이 한국 영화를 사랑해서 2억 명을 돌파하고 한국 영화의 수익률도 좋아진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네. 2008년에는 한국 영화 산업이 거의 붕괴할 뻔했습니다.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43%가 되고요. 예.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이 계속돼서 한국 영화의 창의성이 좀 위축되고 현재 한국 영화 제작사들이 많긴 한데 이 대기업들의 그 하청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아주 빅히트작이었죠. 광해 같은 영화는 대기업이 기획과 제작과 배급을 같이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네. 제작사는 하청만 한 거고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 제작의 하청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고 예, 예. 금년에 저는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평론가 협회 회원인데요. 네네. 이번에 영화 평론가 협회 상을 주면서 네.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흥행되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딱 상을 줄 만한 영화의 부분에 가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멀티플렉스가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시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개의 스크린이 있다 그러면 네. 영화를 되도록이면 많은 영화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네. 여기까지 시간이 좀 없나 보죠?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 이런 그렇습니까? 속사정이 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지 않은 이면들이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 한국 영화의 이 어려운 속사정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예술대학 영화학과의 강한섭 교수였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1459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경제는 불황이지만 열심히 일하며 재밌게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9925님은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 주셨는데 참 그러네요. 정면승부 자주 들으시면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네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세계를 보는 장, 임상원 편집장과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네, 잠시 뒤 경제 뉴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는데, 김태은 기자? 네. 네, 날씨가 춥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돈 푸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서 푸는 돈의 규모를 내년 1월부터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 규모는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또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초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두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2% 가까이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환율 상승 우려 때문에 고압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 상승 우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전력 문제 좀 짚어보죠. 올겨울 전력 수급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지적이 남아 있는데, 이 난방온도 제한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행히 작년과 달리 기업과 상가 등에 대한 강제 절전이나 난방온도 제한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력 수급이 다소 순통이 튀어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율 준수 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에서만 솔선수범 차원에서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또 피크 시간대에 경관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그런 개문 난방은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다음 달 2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다음 달 2일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어린이용 의류에서 아주 중금속 또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1,200여 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이 과도하게 검출된 아동복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유명 의류 브랜드인 베네통 아동 의류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그 염료가 사용됐고 또 아놀드 파마 주니어에서는 기준치의 3배를 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의류와 함께 완구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124배나 나온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유통매장에서 모두 수거되고 또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도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하는 느몽도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하는 세계를 보는 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선 1년이 되는 날이 돼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권의 여풍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촌을 보면은 또 다른 아주 여성 정치인들 활약이 대단한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여성 정치인, 지구촌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여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우리 지구촌에서 어떤 주요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먼저. 네네. 네. 이웃나라 일본, 중국 한번 짚어보시죠.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본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독도 관련 동영상을 일본어와 영어에 이어서 이제 한국어를 비롯한 9개 국어로 또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그렇죠. 예, 네. 이거 아주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민당에서는 아예 독도를 일기예보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우려스러운데 최근에 외교 안보 전략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일본의 향후 어떤 외교 그다음에 국방 완보 이런 관련을 이제 지침을 삼은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일본의 우경화 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좀 우려가 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날씨 전하는 식으로 독도 날씨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국 날씨 그렇죠. 전하는 식으로 전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 심각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중국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의 라인, 그러니까 친중국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장성택, 이걸 얼마 전에 처형됐었죠. 장성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처형이 되면서 대북 라인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라인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좀 전락이 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좌충우돌하는 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도 또 마오쩌둥 때도 그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처형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중국에서 보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냥 동조하기도 어렵고 참 이게 애매한 중국 입장에서 좀 애매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인들 중심으로는 대북 관계를 정말로 이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 이제서야 제고해야 된다고 언론이 나오는 게 중국 언론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앞서 설명한 지구촌의 여풍, 정치인 여풍 문제 좀 살펴볼까요? 올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세계 정치 무대를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이제 과거를 보면은 또 대처 수상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세계 여성 정치인 올해도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냉전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 정치인이 별로 없었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라면은 말씀하신 마가릿 대처 영국 수상을 꼽을 수가 있는데 치열한 이 정치 무대에서 남성들 사이에서
이들을 좀 지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철의 여인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아주 냉철하고 강한 그런 이미지,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준 정치인이었었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네. 대처 전 그렇죠. 총리 비교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트렌드가 지났는지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철의 여인 이런 이미지가 이제 먹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영국에서 상당히 그 노사 문제가 복잡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정리 해고라든가 이런 뭐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뭐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여권 신장 그다음에 양성 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성 쿼터제 그러니까 능력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발탁이나 선출 이런 것들의 그 여성 몫으로 할당한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요즘에 그 여성 정치인들의 파워는 또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 아닐까요? 능력. 네. 그렇죠. 여성 특유의 어떤 장점, 네. 정치 감각. 그렇죠. 네. 흔히 그 말하죠. 엄마 리더십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모계 사회라고 그런 책들도 많아요. 예,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당히 못 들은 척 넘어가 주기도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냉정한 절차도 밟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엄마의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 세계 정치 무대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책 제목은 남성은 죽었다 이런 책도 있는데 이제 남성 정치인 시대는 끝났다 이런 책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남미 어떻습니까? 남미가 특히 또 여풍의 위세가 그렇죠. 두드러지지 않나요? 네, 최근에 칠레 대선이 있었었죠. 그 미셸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지금 두 번째 당선이 된 거죠. 2006년에서 10년까지도 이미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여성 그러니까 남미 그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는데 뭐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로도 진입을 시켜놓고 칠레를요. 퇴임 이틀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려 85%의 지지율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85%. 그렇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 거 네. 간단치 않을 텐데 칠레 국민들 어떤 향수가 있길래 또 이렇게 대권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회를 줬을까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주 그 경제 성장 아주 그 이분이 약간 그 좌파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아주 건실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연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칠레가 대통령 연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임은 못하고 이후에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이제 잠시 일을 했었죠. 거기서 유엔 여성기구 대표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상대방 후보가 이제 마테이 후보였는데 아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대권 자리에 올라선 거죠. 연속해서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속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칠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상대 후보 마테이 후보도 또 여성이었다고요? 그렇죠. 역시 또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여성 대 여성의 대결. 그렇죠. 네. 이게 처음으로 칠레에서 여성끼리 맞붙은 대선이기도 한데 네. 그 두 사이가 그러니까 바첼레트 후보 당시 후보 그다음에 마테이 후보가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여인 모두 다 이 장군의 딸인데 독재자였던 그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아버지 따라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이라는 이 웬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아주 진검승부를 벌인 거죠. 네, 칠레산 와인 드실 때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칠레산 와인의 이 그러니까 진검승부를 하는. 네. 다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또 남미에서는 또 다른 여성 대통령이 꽤 있죠? 네 명 있습니다, 지금. 4명이나 있어요. 예, 네. 남미의 ABC라고 부르죠. 보통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여기서 이제 여성 대통령들이 있고, 근데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있죠. 거기도 역시 친치아 대통령 여성입니다. 남미는 여성 대통령의 나라인가 봐요. 네, 아주 강세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첼레트 대통령이 아주 잘했거든요. 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요. 그 남성 정치인이라 그러면 좀 왠지 부패하고 무슨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은 좀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가 남미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술 많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연루되는 게 많아서 그런가요? 남성들이 정신 차려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쫓겨나게 생겼어요. 남성들은 깨끗한 정치인, 남성들은 좀 부패한 정치인, 여성들은 깨끗한 정치인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남미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이요. 유럽은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 또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비교되는 그렇죠.
총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가 있죠. 거기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했는데 거기서 여성 중에 가장 높이 오른 여성이 바로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5위에 올랐었는데요. 지난 9월에 독일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이 3인당하고 대연정에 성공을 했는데 며칠 전이죠. 17일 날 정식으로 3선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을 더 하게 되면은 유럽의 최장수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되고요. 뭐 여태까지 평가 아주 좋습니다. 경제 침체된 그 유럽을 무난하게 잘 인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독일 경제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뭐 유럽에서 지금 뭐 제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그래서 독일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잘 어필한 것 같습니다. 메르켈 총리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에서 또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그렇죠.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 최초라는 수식가 계속 붙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야, 대단합니다. 3선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의원내각제에서. 네, 저는 지금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연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정을 성공시킨 게 이게 보통 협상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렇죠. 뭐 오죽하면은 이게 대연정 전문 총리다 이런 대연정 전문 총리 별명이 붙을 만큼 독일에서 지금 3번의 대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을 이 메르켈 총리가 이뤄낸 겁니다. 이전에 보도를 보면은 메르켈 총리가 이 대연정을 이끌기 위해서 상대 이 당들 뭐 3인당이든 자민당 쪽과 뭐 밤새면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연정을 끌어냈다. 네. 그게 바로 어머니 리더십 아닌가. 어머니 리더십. 예. 우는 아이 달래듯이 젖 하나 더 준다시 계속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치권이 이런 점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메르켈 총리는 그 독일이 그 나치 시대 때 잘못했던 부분들을 또 사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수만 명의 유대인과 정치범을 수용하고 학살했던 나치 범죄 현장에서요. 네. 일본에서 혹시 여성 정치인, 여성 총리가 나올 가능성은 한국에 비하면 참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글쎄 뭐 아직까지는 그럴 그 인물이 눈에 띄는 인물은 안 보이는데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성 정치인이 일본에서 한번 총리를 맡으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이런 면에서 드네요. 보면은 일본 정치는 한국 정치에서 배워야 돼요. 네.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앞서 그 독일 여성 정치인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국방장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메르켈 총리 하에서 폰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죠. 이 양반을 보면 또 이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둘 다 여성이고 의사 출신인데요. 그리고 보건 관련 이 장관을 거쳐서 최초의 국방장관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 이분도 지금 그 차기 메르켈 이후에 독일의 총리로 거론될 만큼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차기 3인당의 그 야당인 3인당의 차기 후보로도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어디입니까? 노르트 라인 웨스트팔렌이라는 주인데요. 거기에 그 주 총리입니다. 그분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게 그대로 가면은 차기 총리도 또 그 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국방부 장관이라는 부분이 정말 특이해요. 군 경력이 전혀 없는. 군 경력이 전혀 없는데. 독일 사회는 그런 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그 미셸 엘리오마리라고 하는 여성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네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당장이 아니라 좀 가까운 미래도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그 폰데어 라이엔 의사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 경험이 전무한 7남매 어머니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7남매 어머니고 이 남편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장관 이 의무를 수행할 때는 남편이 또 아이를 잘 보고 외조라고 할까요? 내조인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런 좋은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엄마의 리더십, 7남매의 엄마. 아,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밖에도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그렇죠. 차기 의장도 여성이죠. 그렇습니다. 뭐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죠. 이번에 그 버냉키 의장에 이어서 얘니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역시 여성이고 그리고 뭐
아직은 뭐 섣부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도 또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미국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육군과 공군에 이어서 해군도 그 대장이 여성이 곧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가 이제 그만큼 변화가 됐고 여성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서 그 아주 거칠기만 한 이 정계에 여성 특유의 어떤 장점을 살린 그런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는 계속 이런 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입사 시험을 치르면은 예전에는 여성의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들을 일부러 뽑고 했는데 그랬죠. 최근에는 시험을 보면 남성들이 다 쳐진다고 해요. 아, 예. 네. 그럼 미 바첼레트 대통령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그 여성 쿼터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능력 순으로 뽑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네.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네. 특히 여성분들, 네. 다시 한번 새겨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임상원 편집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원 편집장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 오늘은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였는데요. 저희 정면 승부에 보내오신 문자 그것만 이제 수렴해 본 결을 보면 6대4로 yes 만족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 삶이 그래도 좀 윤택하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요. 네, 혹시 삶이 어려우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073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